안녕하세요. 닥터 MBC 유진입니다. 보톡스는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미용을 위한 부분이죠. 늘어난 주름을 지우기 위해서 또 윤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군산 파티마 의원 조상곤 원장과 함께 보톡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주름 시술 방법으로 보편화된 보톡스. 시술 부위에 따라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나 부작용도 다른데요. 보톡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보톡스를 안 들어본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톡스는 우리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입니다. 우리 신체에 아주 치명적인 독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고기가 분해하면서 생기는, 썩으면서 생기는 그런 보tuli늄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고 알에서 나오는 테트라톡신, 그리고 우리 파상풍을 일으키는 테타누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치명적인 독소인데요. 이런 독소들의 특징은 우리 몸에 과량이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움직일 수가 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숨 쉬는 호흡근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독소들이 우리 근육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이 독소들을 아주 희석해서 아주 미량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주사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부위의 근육만을 움직이지 않게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착안해서 만든 것이 보톡스입니다. 그래서 보tuli늄을 아주 많이 희석을 해서 주사 맞은 부위에만 움직이지 않도록 한 것이 보톡스입니다. 네, 주사한 부위의 근육만 마비시켜서 미용에 적용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럼 보톡스를 맞으면 바로 효과가 나타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톡스는 우리 근육을 마비시키는 약물이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근육을 움직이는 기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뇌에서 어느 근육을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면 이 명령이 신경을 타고 전기 신호가 쭉 전달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내린 우리가 움직이는 그 근육까지 신경이 가는데 그 침투하는데 보통 주사 맞고 2, 3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보톡스는 주사 맞은 2, 3일 후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흔히 사각턱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턱뼈 끝 쪽 근육이 튀어나와서 또 보톡스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 보톡스도 2, 3일 후에 효과가 나나요? 그런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 사각턱이나 종아리에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그것은 주름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두께를 얇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주사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정형외과 수술을 하고 우리 깁스를 하죠. 깁스를 하고 나서 오랫동안 몇 달 후에 깁스를 풀러보면은 그 자리 근육이 얇아진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톡스를 맞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움직이지 않는 기간이 오래되면은 그 부위의 근육이 얇아집니다. 그래서 이 사각턱이나 종아리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얇아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보통 주사 후에 한두 달. 그래서 사각턱이나 종아리 같은 경우는 주사 맞은 한두 달 후에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이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오래 지속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죠. 우리 몸은 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 보톡스를 주사를 맞으면은 근육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몸에서 생각할 때는 그 근육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부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그 고장난 부위를 회복시키려는, 원상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톡스로 고장난 그 근육에 새로운 신경가지를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50% 정도의 회복력을 보이고 또 6에서 11개월 정도 지나면은 거의 완전한 그 회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지속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거꾸로 말하면은 보톡스 효과를 계속 보기 위해서는 이런 이유로 위해서 4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반복해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보톡스가 또 내성이 있어서 계속 맞으면 약효가 떨어진다는 말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는 면역 시스템이 있죠. 면역 시스템에서 그걸 인지해서 항체를 만들죠. 항체를 만들어서 다음에 똑같은 세균이 들어왔을 때 그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죠. 또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을 때에도 예방주사 양이 너무 적으면은 예방주사에 항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우리가 몸에 맞는 보톡스 양이 너무 적을 때는 우리 몸에서 그걸 인지하지 못해서 상처를 만들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얼굴 주름을 위해서 맞는 보톡스 양, 이를테면 뭐 이마나 미간이나 눈꼬리 같은 이런 얼굴 주름을 위해서 맞는 보톡스 양을 총량을 다해도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인지할 만한 충분한 양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굴 주름 개선을 위해서 보톡스를 맞는 경우에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런데 만약에 여러 병을 맞아야 되는 경우, 이를테면 다한증 치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 퇴축을 위해서 맞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여러 병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달에 너무 자주 보톡스를 맞아도 네. 항체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항체가 생겨서 효과가 떨어지는 분들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 보톡스 타입을 바꿔주면 됩니다. 예, 보톡스가 A부터 F까지 타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유통되는 거의 대부분 보톡스는 타입 A입니다. 이런 분들이 내성이 생겼을 때는 타입 B형의 보톡스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이 보톡스의 부작용은 따로 없는 건가요? 보톡스의 부작용은 있죠. 당연히 있죠. 일반적으로 네. 가장 많은 부작용이 가벼운 두통이라든지 그러면 부종, 살짝 붓는 느낌, 네. 그러면은 주사 맞은 부위에 무거운 느낌 같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부작용이고요. 특히 보톡스 맞아서 부작용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위가 이마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 많이 호소하죠. 이마에 보톡스를 맞았을 때는 뭐 눈뜨기 힘들다든지 눈썹이 들어 처진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사무라이 눈썹에서 눈꼬리가 치켜 올라가는 네.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너무 주름만을 생각해서 무리한 시술을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네. 또 설령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보톡스 기한이 어차피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다 고정이 됩니다. 뭐 이미 많은 환자분들께서 질문을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보톡스를 계속 수십 년간 맞아도 무방한가요? 네, 지금 FDA에서 보톡스 사용 승인한 것이 한 30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FDA에서 장기간 보톡스 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부작용은 없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부작용에 대한 보고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보톡스를 십수년간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봤는데 네. 이 몇 십수년간 계속 사용해도 오래 사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이상 오랫동안 장기간 사용해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의학 박사 조상곤 원장과 함께 보톡스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